수학의 짱이지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 5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왜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이 반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초등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중등과정, 이어서 이제 고등과정이 남아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중등과정의 시작이 반이다. 중학교 수학의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수학은요,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이에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학은 어떤 구조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선형 구조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짜라라락 무너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려면요. 고등학교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자, 팁 하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중학교 때의 수학은요. 이제 고등과정의 기초를 달리기 위한 밑작업이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낯선, 기호, 새로운 용어들, 어려운 수학의 용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져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이나 상수, 변수 이런 용어들 다항식, 좌표, 평면 각각이 새로 접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익혀두시고요. 세 번째, 두둥! 자, 세 번째 이유는 확정되는 수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자연수 범위 안에서 우리가 0보다 큰 수 범위 안에서 수를 접했다면 이제는 0보다 작은 수들, 음수들을 확장해 나가며 이제 정수, 유리수, 실수 이어서 고등과정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복소수 이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의 범위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수들을 모두 다 배우면서 확장해 나간다. 요게 기초가 돼야지만 고등과정에 있는 그 복소수 과정까지를 잘 연결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내용으로 분류한 수학의 5개의 영역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고 가면 너무나 쉽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내가 1학년 과정의 순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장기 플랜을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첫 번째에서는 수와 연산 파트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수에 대해서 자연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 이어서 이제 실수 범위까지, 즉 실제로 존재하는 그 수들의 범위들을 배워나가면서 뭘 하냐 하면 그 수들을 배워나가는 것에서 끝이 아닌 그 수들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수의 범위 배우고요. 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냐? 자, 그 수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또 문자 파트로 갈 수 있어요. 이 문자와 식 파트에서요. 그 수들과 함께 이제는 문자들이 나오며 그 문자들을 사용해서 식을 다루는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 방정식 다들 들어보셨죠? 다항식이라는 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문자 뭐가 있을까요? 맞춰봐요. X입니다. 그래서 X 되게 많이 나와요. 간혹 가다가 Y도 나오고요. Z도 나옵니다. 그래서 X랑 Y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X랑 Y랑 친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파트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함수 파트입니다. 자, 함수 파트는 이 고등과정에 가서도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이 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과정의 절반 이상이 함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면요. 고등수학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중학교의 1학기 파트가 끝나버리고요. 자, 2학기 때는 기하 파트로 넘어가요. 기하 파트 뭔지 알죠? 이제 도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하 파트를 연결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 자, 요거는 학년마다 좀 다를 거예요. 1학년과 3학년 때는 통계 파트가 들어가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확률 파트가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들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이 항상 공통되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각각의 영역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수화 연산 파트에서 주요 학습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져주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다시 나오고요. 수의 범위를 확장하는 정수와 유리수를 다룹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에서 자연수의 혼합계산과 약수의 배수를 탄탄하게 배운 친구들은 이 파트가 너무나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라고 해서요. 수의 범위가 확장된 그 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에는 자, 뭘 할까요? 제곱근이라고 해서요. 우리 파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원주율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원주율, 파이라는 것은 원래 3.14가 아니에요. 3.24, 1592, 땡땡땡땡 수없이 그냥 끝없이 어떤 규칙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소수 형태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에 우리가 쓰는 방법, 용어들을 배우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제곱근, 무리수, 실수 파트가 끝나고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고등과정에 올라가시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복소수와 집합과 명제 파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화 연산 파트 주요 학습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자화식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먼저 문자로 내가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용어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1차식이 무엇인지,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1학년 때 체크를 하시고요. 2학년 때는 지수법칙, 다항식의 계산,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연립방정식까지 확장을 시키면서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냐면 활용 파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화식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이라고 함은 우리가 문제를 읽고 그 식을 직접 세우는 문제의 풀이의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들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들을 문자와 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이 연결이 되고요.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부분들은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의 팁! 활용이 중요하다. 식 세우는 그 연습들,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함수 파트입니다. 자, 함수 파트는 이 초등 과정에서 분명히 규칙과 대응해서 다뤘어요. 사실 그거 함수 다룬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용어 배우면서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1학년 때는요. 함수라는 것보다는 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합니다. 함수는 항상 그래프와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 뭔지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함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비례와 반비례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1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그래프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이제 함수로 옵니다. 함수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처음에 나오는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고등학교 가셔서요. 이만큼이나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 다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기초가 된다라는 것. 자, 여기서 키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기초를 충실히 하면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하 파트에 이제 2학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2학기에서는 기하를 다루는데요. 기하에서는 자, 초등학교 때 각기둥, 뭐 원기둥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원주,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직육면체 건널비 부피 했었죠. 그대로 넘어오긴 해요. 넘어오긴 합니다. 다시 한번 쭉 용어에 대해서 1학년 때는 정리할 거고요. 2학년 때는 정말 중요한 각각의 성질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학년,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좀 실험하잖아. 자로 재거나 직접 계산하는 것에 포인트를 뒀다면 2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어떤 수학적인 기하 파트를 배워요. 그 성질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정리해보는 시간,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고요. 3학년 올라가서는 삼각비, 원과 직선, 원주각이라는 걸 하면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또 기초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평면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포인트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수학에서의 비중이 여기에 지금 기하 파트에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림을 반드시 그려본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하 파트를 다뤄주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평균, 가능성, 그 다음에 띠그래프, 원그래프 이런 것들 살펴봤었죠. 통계 파트는 우리 어찌됐건 간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파트라는 것은 실생활과 연결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와 이끌림,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상대도수라는 새로운 어떤 용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2학년 때 이제 확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3학년 때 다시 한번 통계 파트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값, 삼포도, 상관관계라고 해서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각각의 조금 더 다른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파악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공부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자,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부분은 순열과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기하 두 번째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포인트. 자, 용어,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단원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시면요. 정말 중학교 수학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내가 자신감 있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다 얘기해줬어요. 어때요? 좀 자신감이 드시죠? 각각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큰 그림 그려나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